네, 2023년 제1회 중졸 검정고시 출제 경향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의 이제 특징은요, 이전의 문제 구성이나 방식은 비슷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말하기, 듣기와 쓰기 영역에서 제시문의 길이가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어, 그 대신에 이제 말하기 듣기는 이제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진 데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쓰기가 이번에는 이제 고쳐 쓰기 문제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고쳐 쓰기와 관련돼서 또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영역으로 이제 각색을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보고 응용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문법 문제는 중학교의 문법 과정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의 이제 특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의문에 대한 거, 단어에 대한 거, 그 다음 품사에 대한 거. 단어가 품사죠. 품사에 대한 거, 그 다음 문장에 대한 거, 그 다음 맞춤법에 대한 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 한 개의 영역이 골고루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6문항으로 문법 문제가 아주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는 문제였지만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나왔던 의문의 문제에서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렇게 있는데 이중모음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정말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단모음이 우리나라는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단모음을 외우고 나면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이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푸셨으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문학이 요즘에 이제 갈래면 특징에 대한 뭐 종합적인 문제를 출제하고도 하고 하지만 문학에서 가장 이제 제가 요즘에 염려하는 변화 중에 하나는요. 현대 소설이 이제 아주 일부분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면서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만 그 문제를 읽고 해석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회차도 마찬가지였지만 현대소설의 문제가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설을 읽으시면서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읽기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논설문과 설명문 문제인데요. 우리 검정고시는 언제나 맨 마지막 문제에 논설문 한 편, 설명문 한 편, 이렇게 두 개의 읽기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이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지만, 여기에서도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뭐 낱말뜻의 문제라든지 뭐 고쳐쓰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문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출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아마 문해력에 대한 문제가 요즘에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과정의 교과서가 9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현대 소설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한 편씩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항이 변화가 되었는지 잠깐 특징 확인하시고 가실게요. 네, 이렇게 분포를 보시면은요. 지금 뭐 24%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언제나 똑같듯이 문법 문제 6문항, 그 다음에 읽기 부분이 설명문과 논설문 요거 두 개 합쳐서 24%가 또 똑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항수가 골고루 출제된다는 거를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요. 보시면 2023년 이번 회차의 이제 문제 분포예요. 1회 보시면 시와 소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가 한 편 있고 소설이 이제 2작품이 있었죠. 고전 소설 하나, 현대 소설 하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 6작품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작년 1회 때는 소설과 수필,
소설 한 편, 수필 한 편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설의 세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필은 간혹 한 번씩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근문학 부분, 희곡에 대한 부분도 이전에 2019년 이전에만 이제 좀 출제가 됐었고 정말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2023년 2회 때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 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는 설명문과 논설문은 늘 똑같이 세 문제씩 세 문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듣기 말하기 부분 여기를 보시면은요. 듣기 말하기 부분의 문항수가 이번에는 이제 듣기 한 문제, 말하기 한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쩌면 얘네들의 구성도 조금씩 변화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쓰기 문제는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와 있긴 하지만 두 문제가 하나의 지문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문이 길어지고 그 지문을 보고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출제 경향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과정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봤던 이전의 시험 문제와는 좀 다르게 문제를 반드시 읽고 내용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파악한 것을 문제에서 응용하는 것까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